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주린이 투자교실 7강 음. 촬영인데요. 네. 주제가 ROE, PER, PBR과 같은 것들이라고 네. 합니다. 혹시 주식이나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7강이니까 지금 그래도 뭐 우리가 15강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한 7강까지 왔으면 중간쯤 온 겁니다. 일단은 약속했으니까 15강은 완성을 해 드릴 것이고, 지금 이제 오늘 말씀하신 거는 ROE나 PER, PBR. 이게 뭐 우리가 주식 관련된 증권 TV 혹은 뭐 각종 유튜브 혹은 뭐 각종 잡지, 신문, 언론 뭐 이런 데서도 많이 쓰이는 용어이고, 금융 투자와 관련된 어떤 각종 뭐 글에서 보면은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주식이나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수도 없이 많죠. 다양한 방법이 있고, 뭐, 주식이나 기업을 측정하는 용도에 따라서, 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과세관청이 만들어 놓은 방식도 있고, 그쵸? 혹은 M&A, 기업의 인수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에 저 기업을 사고 팔지를 알아야 서로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지표나 계산 방식을 가지고 어프로치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같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기업 회생 절차에서, 기업 파산 절차에서 뭐 산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경우마다, 장면마다 많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은 툴을 가지고, 많은 도구를 가지고 이제 어프로치 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일단 알고서 그 다음에 더 심화해서 들어가시든지 말든지 하는 게 좋겠다. 예, 제가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게 ROE랑 PER, PBR 있잖아요. ROE라고 하면은 Return on Equity입니다. Return on Equity. 리턴이라는 건 이제 수익이죠, 수익. 어떤 이제 투자를 했을 적에 얼마나 이제 나한테 되돌아왔느냐, 수익이 되돌아왔느냐, 리턴 on. 에쿼티라는 거는 자기 자본을 말해요. 자기 자본. 그래서 주식 출자금을 말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자본을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말할 때 에쿼티라고 합니다. 자기 에셋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내 자본에다가 외부로부터 빌린 돈까지 합쳐서 에셋이라고 하는데, 에쿼티라고 할 적에는 순수한 내 돈을 말하는 경우, 자기 지분, 내 돈. 그러면 ROE라고 하면 내 돈을 얼마 넣었더니 얼마를 벌더라, 이겁니다. 내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400만 원 빌려가지고 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 근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번다. 그 한 달에 수익률은 100%죠. 내 자본 10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씩을 벌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이자가 나가겠지만. 그래서 이 사업이 얼마나,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가서 얼마만큼 버느냐, 그 어떤 효율성을 보고 돈을 버는 사업이냐 아니냐, 이거를 보는 지표죠. 어떤 기업이 ROE,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만큼 수익을 얻었느냐, 그거를 이제 보는 지표다, ROE가. 그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PER이나 PBR은 머릿속에 조금 정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PER의 말씀을 드리면, PER는 분자가 프라이스입니다. 프라이스라고 하는 건 주식의 가격이죠. 주가.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 3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이라는 것이 프라이스입니다. 그리고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EPS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PER이라는 거는 Price EPS Ratio입니다. 프라이스와 EPS의 비율이라는 거죠. 프라이스와 EPS의 비율. 그래서 PER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어떤 사람들은 퍼라고 발음하기도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은 PER을 퍼라고 발음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분자에다가 프라이스, 주가를 놓고 분모에다가 EPS를 놓는데, 그럼 EPS가 뭐냐 또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주가를 EPS로 나눈다는 건데 EPS가 뭘까?
그럼 EPS라는 건 뭐냐면 earning per share입니다. 여기서 이제 per라는 건 뭐뭐 분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earning은 이제 당기 순이익이죠. 당기 순이익을 뭐로 나눈 거냐면 주식 수, share라는 건 이제 주식 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행 주식 총수죠. 발행된 주식 총수.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당기 순이익을 총 주식수로 나눴다는 얘기는 뭡니까? 한 주당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한 주가 얼마씩 벌어들이고 있느냐.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주당 순이익이죠. 주당 한 주가 얼마만큼 순이익을 냈느냐.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EPS 대비 주가가 쌀까 비쌀까를 보는 것이 PER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EPS 주당 순이익은 계산을 해놓고 이 주당 순이익만으로는 현재 주가와의 관계에서 비교가 어려우니까 그거를 이제 주가를 가지고 EPS로 나눈 값, 그것이 PER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네, PER까지는 잘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PBR은 뭐냐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분자에다가 프라이스를 넣는 거죠. 주가를 넣는 거고, 분모에다가는 BPS를 넣는 겁니다. BPS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회계학에서 보면은 북밸류라는 말이 나와요. 장부 가치라는 건데, 결국에는 그 회사의 자산을 평가하는 가치입니다. 재무제표에 적어 놓은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 빌딩을 우리는 얼마라고 본다. 그거를 일단 그냥 평가 가치로 보는 거죠. 그게 북밸류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BPS는 뭐냐? 또 이 얘기 나올 텐데 BPS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북밸류 per share죠. 북밸류 per share. 그래서 장부 가치를 주식수로 나눈 값. 이해가 됐습니까? 만약 어려운 점이 있으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럼 혹시 PER이랑 PBR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걸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PER이 낮다, PBR이 낮다. 그러면 이건 주식이 싸구나, 저평가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직관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속담 이런 말이 있죠. 싼 게 비지떡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이 시장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 회사가 사실은 문제가 있고 성장성이 떨어지고 앞으로 잘 안 될 것 같은 경우가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오르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적으로 그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잘 나가는 회사들, 주식들이나 혹은 한국의 지금 반도체 주식으로 가장 지금 국민들로부터 막 각광을 받고 있는 주식들은 PER, PBR이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못 사야 되는가, 못 사는 거냐? 그건 각자의 주식을 투자하는 어떤 이제 본인들만의 방법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단 그 숫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니까 이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그 숫자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아까 말했던 ROE라는 거는 그 기업의 자본의 효율성, 자본을 얼마만큼 투입했더니 돈을 얼마만큼 잘 벌어내는구나라는 자본의 효율성을 보는 관점으로 상당히 좋은 것이고, PER이라는 거는, 아까 분자가 주가고 분모가 EPS라는 건 earning per share라고 그랬죠. 그럼 분모에는 주식 수분의 이익이 있고 분자에는 주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주식수를 각각 곱하면 분모에는 이익이 남고 분자에는 시가총액이 되는 거죠. 주가 곱하기 주식수니까. 결국에는 PER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EPS분의 주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익분의 시가총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가 지금 1년에 100억 원씩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다 라고 하면은 1년에 번 돈으로 자기 주식을 다 버려가지고 다 내 주식, 회사의 자기 주식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주식시장에서 떠날 수도 있는 숫자인 거죠. 10년이면은 자기 주식을 다 사겠구나 라고도 생각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PBR이라고 하면은 분모에는 BPS고 분자에는 주가인데 결국에는 그 분자는 주가고 분모에는 주식수분의 장부가치란 말이에요. 또는 장부가치는 청산가치라고도 할 수 있죠. 회사가 결국 망했을 적에 남아있는 건 그 장부가치일 테니까.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다 주식수를 곱하면 분모는 청산가치가 되고 분자는 시가총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1이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회사의 주식 지분 비율, 지분의 가치만큼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1이라고 한다면. 회사가 망했을 적에 회사의 재산을, 순재산을 팔아가지고 주주들한테 주식수만큼 나눠주는 그 금액만큼이 현재 주가로 형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1보다 낮다 라고 하면은 이 주식은 지금 이 회사가 망해서 파산해가지고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돈만큼도 주가가 반영을 못하고 있구나.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구나.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뭔가 이상하게 생겼네. 롯데 스크로바 그 상황인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PBR이 1보다 안 되는 기업은 이거 좀 뭔가 어떤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어프로치를 이번에 이제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지금 이렇게 세 가지 ROE나 PER이나 PBR이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런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업이나 주식을 평가하는 그런 어프로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로 뭐 많이 있습니다. 뭐 에비타라는 개념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냈다고 해가지고 그게 또 정답은 아니죠. 그렇죠? 그건 그냥 우리가 회계학적인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이 내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진 않아요. 단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눈 감고 맹인같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숫자는 보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오늘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